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x 플러스 y는 이꼴 8이고요. 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방정식이 묶음으로 등장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둘 다 봐. x에 대해서도 1차, y에 대해서도 1차인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와 y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전부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식을 연립 1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봐,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와 y를 구해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대입법, 그 다음 가감법, 뭐 등치법, 뭐 이름도 여러 가지야.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가감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주어진 두 식을 더하거나 혹은 빼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봐. 지금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긴 플러스 y고 여긴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할 경우에 y가 없어지겠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봐. 이 변변, 그 두 식의 양변을 변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없어지면서 3x만 남고요. 우변은 8에 2를 더하는 거니까 9 해서 x는 3이 되는구나 라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 x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y는 이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제가 2x 플러스 y는 얼마? 8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y는 이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요거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위의 것처럼 쉽게 y나 x를 소거하는 게 불가능할 때에는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개수를 맞춰준다는 건 만약에 우리가 x를 소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위의 식이 2x니까 아래 식의 x의 개수도 2로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식의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새롭게 얻어진 방정식은 위의 식은 그대로 이렇게 오고요. 아래 식은 2x 플러스 6y는 이꼴 2가 됩니다. 맞죠? 즉 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식 있잖아. x 플러스 3y는 이꼴 1이라는 식과 사실 2x 플러스 6y는 이꼴 2라는 식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이거야.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준 거기 때문에 두 식은 똑같은 식이다, 똑같은 방정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두 개는 다르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둘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은 두 개가 똑같은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변변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x는 없어지죠. 그 다음 y에서 6y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5y가 되고 그 다음 8에서 2를 빼니까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놈을 만족하는 y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놈을 만족하는 y값은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6을 넣으면 결국 요 밑에다 넣어볼까요? 요 식에 넣으면 x는 1 빼기 3y가 되는데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5분의 1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x는 5분의 23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많이 쓰는 소위 말하면 가감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감법으로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해봤다 이거야. 이건 중학생, 심지어 요즘엔 초등학생도 풀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x 플러스 2y는 이꼴 3과 2x 플러스 4y는 이꼴 6이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보세요. 둘이 보기에는 서로 다른 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아래 식이 얻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놈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놈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를 만족시키는 x, y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상황에서 식 하나를 만족하는 x, y를 찾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x가 1일 때 y가 1이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x가 0일 때 y가 2분의 3이어도 돼요. 그쵸?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여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x와 y의 순서상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로 같은 두 개의 식이 연립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죠. 그죠? 예,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정은 아버지의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식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그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즉 부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로 같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 게 편하냐? 자, 잘 봐. 예를 들면 ax 플러스 by는 c라는 놈과 a-x 플러스 b-y는 c 다시 요렇게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부정이 되려면 봐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가 성립하면 요 놈이 바로 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분의 1은 4분의 2는 6분의 3 전부 2분의 1이죠. 물론 a-b-c-가 0이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b-c-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비율을 보세요. 위의 식에다가 2배 한 놈이 아래 식이 되느냐, 위의 식에다가 k배 한 놈이 아래 식이 되느냐, 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우리가 부정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x 플러스 2y는 이꼴 3이라는 놈과 2x 플러스 4y는 이꼴 얼마? 5라는 요런 걸 우리가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지?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소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x에다 2배를 해준다고 한다면 위의 식에 2배 해줘 봅시다. 2x 플러스 4y는 이꼴 6이 되고 x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변변 빼주면 0은 이꼴 마이너스 1이 돼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경우에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위의 식을 만족하는 x는 1과 y는 1을 넣었다면 이 밑의 식은 좌변의 경우 위의 식을 딱 2배 한 놈이기 때문에 우변도 정확히 2배가 나와야만 등식이 성립을 할 텐데 우변은 지금 2배가 아니죠. 그래서 x는 1, y는 1을 여기다 넣어봤자, 그죠? 이 좌변은 6이 되고 우변은 5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얘를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빼면 좌변은 0 되는데 우변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간법으로는 얘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능, 그죠? 해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능인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 있죠? ax 플러스 by는 c와 a-x 플러스 b-y는 이꼴 c- 여기에서 a-분의 a는
B-분의 B까지는 서로 똑같지만 이놈이 C-분의 C와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2분의 1과 4분의 2는 똑같은 거지만 그놈이 5분의 3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없다, 즉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는 게 3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3원이라는 거는 모르는 게 3개란 뜻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건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g 이꼴 0이고요.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2g는 이꼴 14다. 이렇게 3개의 방정식인데 전부 1차식이고요. 그 다음 모르는 미지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푸느냐? 자, 얘네들을 풀 때에는 문자 하나를 소거해주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라. 요거 2개를 먼저 봅시다. 요거 2개에서 가장 소거하기 쉬운 놈은 그냥 g겠죠, g. 그럼 이 g를 없애기 위해선 2를 더해주면 됩니다. 변변. 그럼 얘는 2x 그 다음 플러스 3y는 이꼴 6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렇게 2개를 봅시다. 근데 요렇게 2개에서도 위에서 g항을 없앴다면 여기에서도 g항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고 봤더니 지금 g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줄 겁니다. 왜? 그럼 봐. 2배를 해주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g가 되죠. 마이너스 2g가 이꼴 0이 되는데 이거 2개를 그냥 변변 더해버리면 또 g항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더해버리면 봐. 4x 플러스 5y는 14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누구를 풀면 되는 거야? 요 두 식으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2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기 위해서 봐. x항을 또 우리가 없애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2를 곱하면 4x 플러스 6y는 이꼴 12가 되는 거고요. 요 두 식의 양변을 변변 빼주면 x들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y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얼마?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y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결국 x는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봐라. x가 6이고 y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중간식에다 넣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러면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g가 이꼴 0이기 때문에 g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g는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x나 y나 g 중에 한 문자를 없애는데 이렇게 둘씩 엮어서 한 문자를 소거해주면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풀이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봐.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아마 문제에서 요 연립방정식, 요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아주 빈번하게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거해도 됩니다. y를 소거하면은 x하고 g만 남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땡큐하게도 x와 g의 식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식을 한꺼번에 싹 다 변변 더해줍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 더하면 x도 2개, y도 2개, g도 2개가 되는 거죠. 즉 싹 다 더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좌변의 합이 되고요. 우변의 합은 2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2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봐라. 이 되게 간단한 게 첫 번째 식을 요 밑에다 써볼까요? 요 놈이 10이잖아. 빼버려. 빼면 g는 이꼴 2라는 걸 한 방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식을 여기다 밑에다 써볼까요? 두 번째 식은 y 플러스 g가 3이잖아. 빼버려. 그러면 x는 9라는 걸 또 한 방에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봐. g 플러스 x를 써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x 플러스 g는 이꼴 11을 쓰면 빼버리면 y는 이꼴 1이라는 걸 금방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의 문제들은 오히려 둘씩 보는 게 아니라 세 개를 한꺼번에 싹 다 더해가지고 그냥 그 변변 합을 구한 다음에 요 하나씩을 빼줘가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경우보다는 요런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유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마칠게요.